안녕하세요, 흰까마귀입니다. 오늘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설정이나 장면 중 마블 코믹스 원작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강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드게임 이전에 어벤져스가 인피니티 워까지 무려 3작품이 나오는 동안 코믹스의 정말 유명한 대사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치는 캡틴 아메리카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벤져스 어셈블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벤져스 집합 정도가 될 텐데요. 마블 코믹스의 팬분들은 다 아실만한 구호죠. 정말 유명해서 어벤져스의 애니메이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내에서 딱 한 번 캡틴 아메리카가 이 구호를 외칠 뻔했던 것은 어벤져스 2편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새로운 어벤져스를 모은 뒤 어벤져스까지 외친 뒤 어셈블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영화를 끝내버렸죠. Avengers! 사실 워낙 임팩트 있는 이 구호를 겨우 이렇게 쓰긴 아까웠을 겁니다. 이번 엔드게임은 캡틴 아메리카의 마지막 영화이자 마지막 전투를 담은 영화이기에 어벤져스 어셈블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예상을 했는데도 전율이었어요.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 등장시는 정말 역대급 소름이었는데 이번 캡틴 아메리카의 어벤져스 어셈블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토르3 라그나로크와 인피니티 워에서 브루스 배너와 헐크는 통제권을 두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봉합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미리 유출된 엔드게임의 컨셉 아트는 항상 분노 상태였던 기존 모습과는 다르게 차분한 눈빛에 수트까지 입은 헐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엔드게임의 예고편에서 시간여행 수트를 입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주요 인물은 바로 헐크와 토르였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죠. 토르는 좀 충격적이었지만요. 놀랍게도 헐크는 등장 때마다 영화 내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토르3 라그나로크에서는 오히려 브루스 배너를 통제하고 인피니티 워에서는 둘의 갈등이 극대화되죠. 마블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코믹스에서 찾았습니다. 1991년에 소개된 더 멀지드 헐크, 즉 병합된 헐크는 후에 더 프로페서라는 형태로 발전하는데 이것이 엔드게임에서 보여준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배너의 지능과 헐크의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캡틴 아메리카 스티븐 로저스는 그의 방패를 팔콘 세밀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스티븐 로저스가 윈터 솔저 버키가 아닌 세밀슨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14년 코믹스에서 스티븐 로저스는 슈퍼솔저 혈청의 중화작용으로 노화가 와서 샘 윌슨에게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를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늙은 캡틴이 팔콘에게 자리를 넘기는 것이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슈 전에도 팔콘이 캡틴 아메리카를 대신해 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윈터솔저도 코믹스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가 은퇴한다면 누구에게 그 자리를 넘길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캡틴의 후계자라면 역시 MCU의 흐름상 샘 윌슨이 캡틴을 잇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정의와 선량한 마음이죠. 팔콘은 전직 특수구조대원이었고 아무 대가 없이 캡틴을 따르며 그의 사이드킥 역할을 해왔죠. 반면 버키의 경우는 세뇌에 의해 이미 암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경험도 있죠. 이런 버키에게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는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키는 캡틴의 친구이지 후계자로는 팔콘보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코믹스에서 정식으로 캡틴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팔콘이 2대 캡틴 아메리카에 적합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자신의 과업을 달성한 타노스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타농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타노스는 코믹스 원작에서 힘의 갈망에 대한 부질없음을 깨닫고 한동안 농부를 지냅니다. 그렇게나 강력한 캐릭터였던 타노스가 농사를 짓는 모습은 코믹스 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 유명한 타농부라는 말이 탄생한 것입니다. 엔드게임에서는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과업을 달성한 다음 허무하게 살아가는 타노스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만화에서 타노스의 갑옷을 걸친 허수아비가 나오는데 엔드게임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네요. 2016년 마블 코믹스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사실은 하이드라의 스파이였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고결함의 상징이었던 캡틴 아메리카의 캐릭터 변화에 충격을 받은 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지금은 스토리가 수습되었지만 이때의 충격이 워낙 커서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반스도 트위터로 하이드라가 아니라고 말 좀 해달라고 남겼을 정도죠. 게다가 같은 해에 11호가 개봉했는데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대립으로 인해 캡틴 아메리카를 비판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그의 숙적 레드 스컬에 빗대서 블루 스컬이라고 장난삼아 부르기도 했죠. 정의감의 상징인 캡틴 아메리카가 사실은 나쁜 놈이라는 인터넷 밈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마치 윈터 솔저의 엘리베이터 씬을 패러디한 듯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관객들은 한바탕 또 싸우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죠. 이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스티븐 로저스는 센스 있게 자신도 하이드라라는 암시로 헤일 하이드라를 속삭입니다. 전후 관계를 아는 관객들은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엔드게임 바로 전 영화 캡틴 마블에서는 긴 머리를 고수하던 캡틴 마블 캐롤 댄버스가 쇼컷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올 뉴 디퍼런트 마블 이후 코믹스에서의 모습 자체가 짧은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 머리보다는 좀 더 전투에 적합하고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캡틴 마블 단독 영화보다 이미지가 분명해져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쇼컷이 캐릭터에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믹스 원작의 느낌도 확 살았고요. 엔드게임에서 인피니티 스톤이 박힌 건틀렛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여성 히어로들이 함께 모여 돌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여성 히어로들로만 이루어진 마블 코믹스의 에이포스에 대한 오마주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에이포스는 2015년 시크릿 워즈의 크로스오버 스토리라인입니다.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히어로 팀이라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했죠. 영화 내에서 스토리상으로 묶이기 힘든 캐릭터들이다 보니 이러한 형태의 팀무비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보여준 것은 에이포스를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재미있을 만한 장면이네요. 설정상 고결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묠리르는 톨의 전용 무기였죠. 어벤져스 2편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당시 유일하게 묠리르를 조금 움직인 사람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였습니다. 코믹스에서 캡틴이 묠리르를 사용한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엔드게임에서 묠리르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이 맞았네요. 초인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타노스에 대항하기엔 다소 약해 보였던 캡틴이 묠리르를 사용하며 타노스와 맞서는 장면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코믹스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묠리르를 들고 싸우는 캡틴이라니 굉장히 멋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타노스와 캡틴 아메리카의 전투에서 방패가 부셔지는 장면은 꽤 충격적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과도 같은 이 방패는 그동안 캡틴을 지켜주며 상처는 날지언정 부셔진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장면 또한 원작 코믹스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믹스에서 캡틴은 타노스와 1대1로 붙는데 이때 타노스가 캡틴의 방패를 사정없이 부셔버리죠. 호크아이 클린트 바트는 엔드게임에서 흑화한 뒤 로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설정도 코믹스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로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처음 사용한 것은 코믹스의 에코라는 캐릭터입니다. 호크아이는 코믹스 원작 11화 이후 에코에게서 로닌의 복장을 받아 로닌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MCU에서도 11화 이후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호크아이가 로닌이 된다는 것이죠. 코믹스에서도 호크아이는 환멸감으로 인해 호크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로닌으로 살아가는데 엔드게임에서 아주 잘 차용한 것 같습니다. MCU에서 소코비아 협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호크아이는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가족을 잃고 방황했던 호크아이가 자경단원 활동을 하면서 로닌이 된 것은 필수적이었겠네요. 이렇게 원작 마블 코믹스의 영향을 받은 설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MCU 영화들은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것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흰까마귀였고요. 저는 다음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